달빛이 희미한 밤, 한 남자의 그림자가 서성인다. 그의 이름은 민준.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20년 전 찢어지게 아팠던 첫사랑, 지혜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지혜의 모습은 민준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의 기억 속 지혜는 언제나 생기 넘치고 찬란한 존재였으며 현실의 결혼 생활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다. 그는 SNS를 뒤지고 동창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며 지혜의 희미한 흔적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마치 홀린 듯 그는 지혜의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내면은 첫사랑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갈망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그의 생각은 늘 지혜에게로 향했다. 그를 사로잡은 이 알 수 없는 이끌림은 운명이라 불릴 만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 봉인되었던 미련의 끈질긴 속삭임이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지내던 동창으로부터 지혜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작은 도시의 외딴 곳에서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 소식을 접한 민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폭풍우를 만난 듯이 요동쳤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는 이제 잊었던 감정을 되살릴 준비를 마쳤다. 그의 발걸음은 이미 지혜를 향하고 있었다. 20년 전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던 캠퍼스에서 민준과 지혜는 뜨겁고 순수하게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가난했지만 서로만 있다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었고 작은 약속에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민준의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부잣집 딸과의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놓인 민준은 지혜에게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입술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혜의 눈에서 흐르던 굵은 눈물은 민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낙인이 되었다. 미안해, 지혜야, 널 사랑하지만 이젠 널 놓아줘야만 해. 민준의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목소리, 지혜의 처연하고 절망적인 눈빛. 두 사람의 풋풋했던 사랑은 그렇게 벚꽃잎처럼 허무하게 흩어져 버렸다. 그때의 죄책감과 후회는 민준의 뇌리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기억의 잔해 속에서 지혜를 찾아 나섰다.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으려는 듯이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지혜에게 향했다. 민주는 지혜의 공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20년 만의 재회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강렬했다. 지혜는 여전히 그의 기억 속 모습처럼 아름다웠고 세월의 흔적조차 그녀의 매력을 앗아가지 못했다. 민주는 첫 만남처럼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지혜 또한 민준을 보자마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듯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마치 어제 헤어진 연인처럼 서로를 갈구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갈증과 다시 만난 운명에 대한 깊은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민주는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가정을 잊은 채 지혜와의 재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그의 메마른 삶에 새로운 의미와 숨결을 불어넣는 듯했다. 그는 지혜와의 재회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기적과도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의 삶을 뒤흔들 운명적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민주는 지혜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20년 동안 쌓였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다. 지혜는 민준에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지, 민준이 떠난 후 얼마나 방황하고 좌절했는지를 담담하지만 절절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주는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죄책감과 동시에 지혜를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 기회가 그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현재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금지된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로 맹세했다. 민주는 지혜와의 재회가 자신의 메마른 삶에 담비 같은 존재라고 확신했다. 이 관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지혜를 놓칠 수 없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지혜만이 존재했다. 그는 이 위험한 사랑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금지된 관계는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이어졌다. 민주는 아내 서연에게 잦은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거짓말을 일삼았다. 처음에는 서툰 거짓말에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혜와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거짓말은 대담해지고 능숙해졌다. 그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듯 능청스럽게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퇴근 후 곧장 지혜의 공방으로 향하거나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기보다 지혜와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지혜와의 만남은 민준에게 잊었던 청춘의 뜨거운 열정과 설렘을 다시 선물했지만 동시에 그의 양심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독약이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가 두 개의 삶을 사는 이중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지혜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끌림을 떨쳐낼 수 없었다. 지혜의 존재는 그의 모든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감이 맴돌았지만 지혜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조차 그들에게는 금지된 쾌락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내 서연은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의 본능적인 촉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밤늦게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남편의 옷차림과 취미, 그리고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의 시선. 서연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단순한 질투심이라기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기도 하고
그의 동선을 파악하려 애썼다. 민준의 차에 남아있던 낯선 향수 냄새, 그의 서재에서 발견된 오래된 찻잔 세트. 서연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밤잠을 설쳐가며 남편의 거짓말과 변명을 곱씹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이 폭풍은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격렬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민주는 서연에게 급한 회사 업무를 핑계대고 지혜를 만났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레스토랑의 은밀한 구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속삭이듯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혜는 민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고, 민준은 그런 지혜를 더없이 다정하게 감싸 안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존재하는 연인들처럼 보였다. 그때 레스토랑 건너편 어둠 속에 숨어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녀의 눈빛은 처음에는 흔들리고 절망에 잠겨 있었지만 이내 분노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찼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지배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들의 은밀한 미래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셔터는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 증거들이 그녀의 삶을 다시 세울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지혜의 뒤를 끈질기게 캤다. 탐정의 보고서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지혜가 20년 전 민준과 헤어진 후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한때 부유했던 그녀의 집안은 파산했고 지혜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마음속 깊이 민준에 대한 원망과 상실감을 키워왔다. 하지만 서연이 주목한 것은 지혜의 재정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었다. 탐정은 지혜가 과거에 서연의 아버지와 꽤 오랫동안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외의 정보를 보고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와 지혜?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이 단서는 서연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지혜의 접근이 단순한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서연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듯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 관계는 단순히 민준의 외도 문제가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얽혀 있음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탐정은 계속해서 지혜의 과거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0년 전 민준과 지혜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는 민준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서연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지혜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 충격과 상실감으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모든 정보는 마치 잘 짜인 퍼즐처럼 서연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혜가 민준에게 다시 접근한 목적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상실감에 대한 복수 혹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보상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들이었다. 서연은 숨이 막혔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계획한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민준의 첫사랑이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위험한 존재임을 서연은 직감했다. 서연은 탐정에게 더욱 깊이 파고들어 지혜의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첫사랑에 숨겨진 충격적인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탐정은 20년 전 지혜가 민준의 아이를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녀를 위로하고 옆에서 끈질기게 보살펴준 한 여인의 흔적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서연의 어머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과거 민준의 아버지 사업을 돕던 조력자였고 민준의 집안이 몰락하고 민준이 다른 여자와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던 시기에 지혜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며 심리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혜는 서연의 어머니로부터 민준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 불행한 삶을 살아온 서연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된다. 서연은 아버지의 사업이 민준의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지혜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사실에 경악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자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지혜의 접근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민준에게 복수하고 동시에 서연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연루된 민준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아주 치밀한 의도임이 분명해졌다. 지혜는 민준을 통해 서연의 삶을 뒤흔들고 과거의 아픔과 어머니의 불행에 대한 복수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였음을 깨달은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클라이맥스에 이르자 서연은 민준과 지혜가 함께 있는 장소로 망설임 없이 찾아간다. 지혜의 공방, 그곳은 두 사람의 은밀한 미래가 이루어지던 장소이자 모든 비밀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다. 서연은 차갑게 얼어붙은 얼굴로 공방의 문을 힘껏 열고 들어섰다. 민준과 지혜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죄책감과 당혹감이 역력했다.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지혜에게 물었다. 대체 당신, 나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야? 당신은 누구야? 지혜는 당황했지만 이내 가면을 벗어던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섬뜩하리만치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내게 숨기는 게 뭐가 있겠니? 난 그저 빼앗긴 것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나의 언니,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민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연아, 무슨 오해야? 지혜는 서연은 민준의 말을 끊고 지혜를 향해 마치 칼날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은 지혜가 아니잖아. 당신은 내 동생이야. 20년 전
민준 씨가 버리고 간 그 아이의 쌍둥이 동생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나타난 존재라고. 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혜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서연을 노려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래, 맞아. 난 지혜가 아니야. 나는 이지민. 20년 전 언니 지혜를 버리고 너와 결혼한 이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타난 이지민이다. 이제 모든 것을 돌려받을 시간이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민주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자신과 서연 모두를 파멸로 이끌 운명의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다. 지혜는 민준의 뺨을 세게 후려치며 소리쳤다. 넌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내 언니의 삶까지도. 이제 내가 잃을 차례야.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이 모든 것이 복수였다니, 내가 사랑했던 것이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칼날이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지혜가 사실은 지혜의 쌍둥이 동생이었고 언니의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치밀하게 접근했음을 깨달았다. 민준의 절규는 공방 안에 처절하게 메아리 쳤고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재 아내의 분노는 이미 폭발했고 세 사람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최종적인 운명의 반전 앞에서 민주는 자신이 어떤 지옥을 맞이하게 될지 직감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민준의 삶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사업은 파산 위기에 처했고 그를 믿고 따르던 직원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아내 서연은 민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 또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외면했다. 그의 가족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이지민은 복수를 완성한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또한 깊은 공허함과 회한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마저 피폐하게 만들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민주는 폐인이 되어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존재는 과거의 영광을 잃은 채 그림자처럼 희미해져 갔다. 운명인가 불행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잔혹한 운명의 불행이었다. 한 남자의 단 하나의 일탈과 과거의 빚은 결국 한 가정을 철저히 파괴하고 관련된 모든 이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의 칼날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달빛 아래 쓸쓸한 바람만이 맴돌았고 그 바람은 지나간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듯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한때 아름다웠던 사랑이 어떻게 비극적인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어떻게 처절하게 잠식하는지에 대한 깊고 잔혹한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부서진 관계와 회복 불가능한 상처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 배신, 그리고 복수가 빚어내는 비극의 끝을 보여주는 듯했다.